당신은 기다렸고 궁금해했고 그가 보내지 않은 문자 하나하나를 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가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계가 정리될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문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황하거나 밀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반응이 당황이 아닌 주도권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해 왔을 때 가장 최악의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런 저항도 없다면 그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침묵에 대한 보상으로 즉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접근은 얻어내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가 없는 동안 당신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또는 너무 다정하게 반응하면 감정적인 소홀함에는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쿨하거나 무관심해 보이려고 너무 빨리 답장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자신이 얻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타고났습니다. 특히 그가 멀어진 후에 무언가가 너무 쉽게 얻어지면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 그가 잠수 타거나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안녕이라고 연락했는데 당신이 몇 분 안에 다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답장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 역학 관계를 재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뇌는 당신의 반응을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좋다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거리를 두는 것은 종종 통제권을 되찾거나 선택지를 가늠하거나 당신이 얼마나 시간을 줄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순전히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연락해 오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내면 그의 침묵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 즉 당신의 관심을 주면서도 그가 노력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치 않게 그의 나쁜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답장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천천히 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일까? 이 메시지가 내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일치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아챕니다.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은 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원할 때 언제든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친절함을 접근하려는 의도와 혼동합니다. 친절하면서도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지 않고도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 봤어요. 바빠서 시간 날 때 답장할게요.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는 그에게 당신이 언제든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침묵과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남자들은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연락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즉각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주면 그들은 다시 힘을 얻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면 그들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진심이고 누가 그저 지루하거나 외로워서 연락하는 건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변함없는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지 덧없는 연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의 반응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가 왜 침묵하는지 궁금해야 하며 밤을 새우던 당신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답하는 당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은 변했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굳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가 떠났다면 그가 다시 노크한다고 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 당신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 즉각적인 접근을 막으면 당신은 그에게 명확함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가 당신이 여전히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침묵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입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마침내 그가 문자를 보내왔을 때 당신의 머릿속은 그 장면을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이미 보여준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의도로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며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후회 변화 혹은 깨달음의 신호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루함, 자존심 혹은 편애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한다면 이미 한 번 당신을 아프게 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복귀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감정적인 충격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좋았던 시간,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 그리고 가능성을 기억하지만 혼란스러웠던 기억, 애매한 신호들, 그리고 그가 명확한 설명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남자가 연락을 끊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가 크게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당신에게 쉽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돌아오는 것은 항상 당신을 그리워해서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쉽게 연락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성들은 종종 그의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추측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행동으로 옮기고 소통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환영 파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과거의 반복일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여성들은 공유된 추억과 상상 속 미래를 통해 감정적으로 더 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의 복귀가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침묵 후에 안녕이라는 인사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도 아닙니다. 그가 드디어 당신을 이해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침묵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가 게으르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잊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이 그의 복귀에 대해 경계심 대신 희망을 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진심일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행동도 없고 솔직함도 없고 진정한 설명도 없다면 뭐가 다를까요? 변화를 믿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계 없는 믿음은 결국 당신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릿속 이야기가 눈앞의 현실보다 더 로맨틱하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살펴보세요. 책임을 지고 있나요? 그동안의 침묵을 인정하고 있나요? 단순히 자리를 비운 이유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행동하면서 당신이 그 공백을 잊어주길 바라는 건가요? 남자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밤중에 성에 없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꽃이나 매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과 자신이 떠났던 것을 직면할 용기를 보여주며 나타날 겁니다. 남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의 행동에 깊이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마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미끼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것이 드디어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인다면 현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말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말 한마디와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다면 애초에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빗속에서 달려와 실수했다고 말하는 사랑 이야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랑은 부재가 아닌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귀환이 마법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행동이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재결합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겪었을지도 모르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그가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희망과 진실의 차이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가 연락이 끊기면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스크롤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되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 멈춤을 이용해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진실은 당신의 상처는 알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패턴에 대해 냉정하게 직시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결코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었죠. 여성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쫓도록 교육받지만 때로는 침묵 자체가 정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 대신 피드를 새로 고침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곱씹고 예전 문자를 다시 읽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아니라 감정적 중독입니다. 당신의 뇌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파민 분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남긴 혼란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가 멀어질 때 나는 그렇게 예민해지는 걸까? 왜 그의 관심은 마치 산소처럼 느껴지는 걸까? 소통이 끊겼을 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침묵할 때마다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악순환이지 남자가 아닙니다. 그의 침묵을 추적하기보다는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를 쫓아가기 시작하나요? 그의 반응을 얻기 위해 불안해하며 기준을 낮추나요? 더 순종적이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더 쿨하게 보이려고 애쓰나요?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생존 모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은 얻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침묵은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면 같은 유형의 관계만 계속 끌어당기게 되니까죠. 남자의 침묵은 그 사람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고 설명 없이 떠나버린 전 연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두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침묵 속에서도 휴대폰을 집어들거나 그가 문자를 보낼 경우를 대비해 완벽한 답장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당신은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당신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가 침묵하고 당신이 쫓아가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는 심리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절박함보다는 그런 자신감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침묵을 좌절이 아닌 전략으로 활용하세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명확함인가요? 아니면 위안인가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가 멀어졌을 때 잃었던 인정인가요? 그 멈춤의 순간이 바로 힘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관심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의존입니다. 침묵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침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장과 정체를 결정합니다. 그가 사라졌다가 다시 연락해 오며야 오면 당신의 마음은 곧바로 당신이 그리워했던 것들로 향합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관심, 당신을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사소한 것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을 때 그리워하는 것들만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는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연결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연결은 사랑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그리고 혼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도 당신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싫어했던 그 침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하는 삶이 힘들거나 지루해질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무심한 말로 돌아왔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이성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저 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것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놓친 것에만 집중하면 결국 보잘것없는 것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어설픈 사과도 성장이라고 간단한 문자 메시지도 노력이라고 그가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먼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설렘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편할 때만 연락하는 남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꾸준히 나를 선택해주는 남자를 원하는가? 많은 여성들이 익숙함과 만족감을 혼동해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와 함께했던 이야기, 추억, 그리고 미래 계획들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익숙함은 과거의 아픔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쫓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얻으려 애썼던 기억들 말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연락해올 때 당신은 과거의 패턴,
즉 다시 선택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포기하는 패턴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기준 없는 욕망은 위험합니다. 그를 원하면서도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시간들이 그리우면서도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감, 정직함, 그리고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시험받거나 관계가 지연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만약 그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들에 기반해서 반응하는 것은 상처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남자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느낄 때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복귀는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않는다면 빵 부스러기를 제대로 된 식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희망을 줄 만큼만 줄 뿐 당신에게 평화를 줄 만큼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 평화를 계속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재등장에 예 라고 대답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편안함을 위해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미 실패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의 성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곁에 있어주고 모습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소통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즉 메일함에 나타나는 모든 신뢰의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기준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단기적인 안도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존중을 택할 것인가, 향수에 젖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되찾을 것인가? 그의 메시지와 당신의 답장 사이에 그 짧은 간격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놓치고 있는 것에 계속 반응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을 위해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나 설렘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그가 바쁘거나 혼란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균형을 깨뜨린 것이었고 그 영향이 당신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 안정감보다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여자들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과도한 생각 그리고 기다림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평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환영하기보다는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이 명확함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혼란을 가져오는가. 그의 메시지는 준비하지 않은 시험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여자를 존중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이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가치를 전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빠르게 반응하고 쉽게 용서하고 감정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고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허점입니다. 그는 위안을 얻는 반면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인정을 받는 반면 당신은 균형을 잃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교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존중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연락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공허함을 느꼈거나 호기심이 생겼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향수에 젖어 있다고 해서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감정이 아닌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리를 두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조심하는 것이 차갑거나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보호는 원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편할 때 사라져버리는 사람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경험했잖아요. 너무 빨리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안녕이 그의 관심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할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악순환을 강화할 뿐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노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노력은 후속 조치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서둘러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관찰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답장하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거리감,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적 간극을 만들어내며 누군가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이러한 간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는 침묵에 대해 언급했는가? 책임감을 보였는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예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덥석 응답하지 않고 순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저버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한 사람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교류는 특권이지 누군가의 일시적인 관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 돌아올 때마다 그 기반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는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끝내는 것은 종종 이미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계속 쫓는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나타날 때 당신의 본능은 답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하지만 그런 에너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당신을 가두게 합니다. 사실 관계를 끝내기 위해 그의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관계를 끝내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대화 마지막 문자 메시지, 당신이 했던 말과 하지 않았던 말을 되짚어보며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만 하면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신을 덫에 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얻더라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확함은 조용합니다.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연락해오면 관계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대화 사과, 그리고 그토록 기다려온 감정적인 해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성 심리에 따르면 침묵은 반성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관계를 회피하려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깊은 대화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그 충동을 미완의 문제로 이어지게 두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평화는 해답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할 때 오는 겁니다. 만약 그의 행동에서 일관성이 없었고 소외감을 느꼈으며 그의 침묵이 안정감 대신 스트레스를 주었다면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명확함을 얻은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관계 정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미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더 건강한 방법은 왜 그랬을까? 라고 묻는 대신 따라 다음에 무엇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에도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깔끔한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이 당신을 혼란에 묶어두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후회한다거나 혼란스러웠다거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의 침묵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바꾸지 못하니까요. 그의 부재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마무리 멘트가 없었다고 해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쫓는 데는 생각보다 더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치유를 지연시키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갈망하도록 신경계를 길들입니다. 상대방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대해 변명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고 해서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이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꾸준히 나타나지 않고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답장을 해줄 의무보다 자신에게 평화를 줄 의무가 더 큽니다. 그리고 평화는 항상 마무리를 통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일관성 없는 행동, 최소한의 노력만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더 이상의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일시적인 연결감을 얻기 위해 다시 혼란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묻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좋은 느낌인지, 안전한 느낌인지, 성장의 기회인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거기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함만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의 변명이 아닌 그의 노력을 따라하세요. 이것이 자존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과 불안감에 따라 반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가 침묵 끝에 마침내 연락해 왔을 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감정적 노력을 쏟아붓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무심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그와 같은 에너지를 맞춰주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침묵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을 메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소통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연기일 뿐입니다. 남성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들의 노력 대신 변명을 되풀이하면 그들은 노력을 덜 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변명은 흔히 바빴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노력이 아니라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조금씩만 관심을 보이는 동안 당신이 이해심과 감정적인 개방성으로 대응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존재를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입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변명 뒤에 숨어 당신이 감정적인 부담을 짊어지길 바라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라진 사람에게 부드럽게 반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존재감 소통, 그리고 감정적 책임감입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신뢰성조차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의 메시지가 한 문장이고 3주나 늦었다면 당신의 반응도 장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지나치게 이해심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당신의 유연성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준을 통해 배웁니다. 그의 에너지가 일관성이 없다면 당신이 그에 맞춰 당신의 시간적 여유를 줄이는 것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초점을 바꾸세요. 그가 당신의 부재로 생긴 공백을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서둘러 그 공백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남성 심리에 따르면 남자는 집중력과 꾸준함이 필요한 일을 더 존중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명 대신 노력을 보여주면 그의 뇌의 깊숙한 곳, 즉 노력의 결실을 알아보는 부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고 도전이 없다면 그는 호기심을 잃고 감정적인 교감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면 그는 무엇이 제공되고 무엇이 제공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감정적인 설명과 실제 노력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는 돌아왔을 때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등 옳은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을 고치기 위해 행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가 연락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가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안 하거나 답장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 발짝 물러서야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의 변명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그의 불완전한 모습에 묶어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의도적이며 명확한 에너지만을 반영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수준에 맞춰 성장하거나 물러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애원하거나 대립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관계의 역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주는 것 이상을 주지 않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지켜보는 것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발을 딛고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감정적인 빚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거나 여전히 변명 뒤에 숨어 있다면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성장할 의지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경계를 설정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가세요. 상대방이 침묵을 깨고 다시 연락해오는 순간 당신의 반응은 그 이후 모든 상황의 분위기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하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미 당신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 역학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잠수 타거나 연락을 끊은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당신의 평화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신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히 감정적 버림을 겪은 후의 감정은 항상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 두려움,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계는 이러한 모든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계는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을 지켜주고 당신의 감정적 공간은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여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대화가 개인적인 기준보다는 감정적인 솔직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 없이 솔직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신의 투명함이 가르쳐 주기를 바라며 연기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 심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밝히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다시 꼬이기 시작하죠.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싶다면 일관성이 필요해.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시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와 같은 말이죠. 이건 분노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애원하지 않고도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불안정했던 관계에 다시 빠지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가 드디어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고 해서 당장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침묵이나 친절이 오해받을까봐 즉각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진정한 남자는 경계를 거절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대답입니다. 진지한 남자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졌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으면 과거의 감정이 빠르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공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가 변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순간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더라도 경계를 먼저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신의 감정은 직감이 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 심리학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이 얻어낸 것을 존중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직면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는 매력이나 타이밍으로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에 앞서 책임감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반응에서 자존감으로 관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구조는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부터 분위기를 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지 않았고 그를 밀어내지 않으려고 말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직 감정적인 안정과 노력이 허용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만이 진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람에게 당장 마음을 열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줘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애쓰거나 과거의 패턴에 빠지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더 강인하고 더 확고한 경계를 가진 자신을 선택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처럼 반응하세요. 당신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완전히 새로운 장의 첫 줄을 쓰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렸고 궁금해했고 그가 보내지 않은 문자 하나하나를 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가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계가 정리될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문자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황하거나 밀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반응이 당황이 아닌 주도권에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해 왔을 때 가장 최악의 너녀한 행동은 마치 오랫동안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런 저항도 없다면 그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침묵에 대한 보상으로 즉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접근은 얻어내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가 없는 동안 당신이 자신감을 회복해야 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또는 너무 다정하게 반응하면 감정적인 소홀함에는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쿨하거나 무관심해 보이려고 너무 빨리 답장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자신이 얻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타고났습니다. 특히 그가 멀어진 후에 무언가가 너무 쉽게 얻어지면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 그가 잠수 타거나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안녕이라고 연락했는데 당신이 몇 분 안에 다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답장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 역학 관계를 재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뇌는 당신의 반응을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좋다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자가 거리를 두는 것은 종종 통제권을 되찾거나 선택지를 가늠하거나 당신이 얼마나 시간을 줄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순전히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연락해 오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내면 그의 침묵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가 원하는 것, 즉 당신의 관심을 주면서도 그가 노력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치 않게 그의 나쁜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답장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천천히 하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일까? 이 메시지가 내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일치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아챕니다.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은 말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원할 때 언제든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친절함을 접근하려는 의도와 혼동합니다. 친절하면서도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지 않고도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 봤어요. 바빠서 시간 날 때 답장할게요.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는 그에게 당신이 언제든 연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침묵과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남자들은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연락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즉각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주면 그들은 다시 힘을 얻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면 그들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진심이고 누가 그저 지루하거나 외로워서 연락하는 건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변함없는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지 덧없는 연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난다면 당신의 반응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가 왜 침묵하는지 궁금해야 하며 밤을 새우던 당신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답하는 당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은 변했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굳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가 떠났다면 그가 다시 노크한다고 해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에게 당신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 즉각적인 접근을 막으면 당신은 그에게 명확함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가 당신이 여전히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침묵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입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마침내 그가 문자를 보내왔을 때 당신의 머릿속은 그 장면을 로맨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이미 보여준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의도로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며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후회 변화 혹은 깨달음의 신호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루함, 자존심 혹은 편애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한다면 이미 한 번 당신을 아프게 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복귀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감정적인 충격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좋았던 시간, 서로에게 끌렸던 감정, 그리고 가능성을 기억하지만 혼란스러웠던 기억, 애매한 신호들, 그리고 그가 명확한 설명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남자가 연락을 끊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고 해서 그가 크게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당신에게 쉽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돌아오는 것은 항상 당신을 그리워해서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에게 얼마나 쉽게 연락할 수 있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성들은 종종 그의 침묵을 설명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추측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행동으로 옮기고 소통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사라졌다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환영 파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동화가 아니라 과거의 반복일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여성들은 공유된 추억과 상상 속 미래를 통해 감정적으로 더 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의 복귀가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침묵 후에 안녕이라는 인사는 사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도 아닙니다. 그가 드디어 당신을 이해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침묵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가 게으르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잊지 마세요. 많은 여성들이 그의 복귀에 대해 경계심 대신 희망을 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진심일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행동도 없고 솔직함도 없고 진정한 설명도 없다면 뭐가 다를까요? 변화를 믿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계 없는 믿음은 결국 당신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머릿속 이야기가 눈앞의 현실보다 더 로맨틱하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살펴보세요. 책임을 지고 있나요? 그동안의 침묵을 인정하고 있나요? 단순히 자리를 비운 이유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행동하면서 당신이 그 공백을 잊어주길 바라는 건가요? 남자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당신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밤중에 성에 없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꽃이나 매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과 자신이 떠났던 것을 직면할 용기를 보여주며 나타날 겁니다. 남자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의 행동에 깊이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마치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미끼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것이 드디어 당신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인다면 현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는 말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말 한마디와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다면 애초에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빗속에서 달려와 실수했다고 말하는 사랑 이야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랑은 부재가 아닌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귀환이 마법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행동이 여전히 일관성이 없다면 그것은 재결합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겪었을지도 모르는 악순환일 뿐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그가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희망과 진실의 차이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가 연락이 끊기면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문자를 보냈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그 침묵은 스크롤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되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 멈춤을 이용해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진실은 당신의 상처는 알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패턴에 대해 냉정하게 직시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결코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었죠. 여성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쫓도록 교육받지만 때로는 침묵 자체가 정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 대신 피드를 새로 고침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곱씹고 예전 문자를 다시 읽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아니라 감정적 중독입니다. 당신의 뇌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파민 분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남긴 혼란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가 멀어질 때 나는 그렇게 예민해지는 걸까? 왜 그의 관심은 마치 산소처럼 느껴지는 걸까? 소통이 끊겼을 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침묵할 때마다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악순환이지 남자가 아닙니다. 그의 침묵을 추적하기보다는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를 쫓아가기 시작하나요? 그의 반응을 얻기 위해 불안해하며 기준을 낮추나요? 더 순종적이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더 쿨하게 보이려고 애쓰나요?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생존 모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랑은 얻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침묵은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면 같은 유형의 관계만 계속 끌어당기게 되니까죠. 남자의 침묵은 그 사람 자체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고 설명 없이 떠나버린 전 연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두자마자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과 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침묵 속에서도 휴대폰을 집어들거나 그가 문자를 보낼 경우를 대비해 완벽한 답장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당신은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당신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가 침묵하고 당신이 쫓아가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는 심리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절박함보다는 그런 자신감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침묵을 좌절이 아닌 전략으로 활용하세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명확함인가요? 아니면 위안인가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가 멀어졌을 때 잃었던 인정인가요? 그 멈춤의 순간이 바로 힘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사라졌을 때 떠오르는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관심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의존입니다. 침묵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침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장과 정체를 결정합니다. 그가 사라졌다가 다시 연락해 오며야 오면 당신의 마음은 곧바로 당신이 그리워했던 것들로 향합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관심, 당신을 이해해 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사소한 것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을 때 그리워하는 것들만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는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의 연결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연결은 사랑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그리고 혼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도 당신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싫어했던 그 침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하는 삶이 힘들거나 지루해질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무심한 말로 돌아왔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이성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저 그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것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놓친 것에만 집중하면 결국 보잘것없는 것에 만족하게 될 겁니다. 어설픈 사과도 성장이라고 간단한 문자 메시지도 노력이라고 그가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먼저 사라지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러니 설렘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편할 때만 연락하는 남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꾸준히 나를 선택해주는 남자를 원하는가? 많은 여성들이 익숙함과 만족감을 혼동해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와 함께했던 이야기, 추억, 그리고 미래 계획들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익숙함은 과거의 아픔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쫓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얻으려 애썼던 기억들 말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연락해 올 때 당신은 과거의 패턴,
즉 다시 선택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포기하는 패턴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기준 없는 욕망은 위험합니다. 그를 원하면서도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았던 시간들이 그리우면서도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정감, 정직함, 그리고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시험받거나 관계가 지연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만약 그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들에 기반해서 반응하는 것은 상처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남자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느낄 때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복귀는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않는다면 빵 부스러기를 제대로 된 식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희망을 줄 만큼만 줄 뿐 당신에게 평화를 줄 만큼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 평화를 계속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재등장에 예 라고 대답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의 편안함을 위해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미 실패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의 성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곁에 있어주고 모습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소통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 즉 메일함에 나타나는 모든 신뢰의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기준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단기적인 안도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존중을 택할 것인가, 향수에 젖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되찾을 것인가? 그의 메시지와 당신의 답장 사이에 그 짧은 간격이 바로 당신의 힘이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놓치고 있는 것에 계속 반응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을 위해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나 설렘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그가 바쁘거나 혼란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균형을 깨뜨린 것이었고 그 영향이 당신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 안정감보다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여자들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과도한 생각 그리고 기다림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평화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환영하기보다는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이 명확함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혼란을 가져오는가. 그의 메시지는 준비하지 않은 시험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여자를 존중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이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가치를 전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빠르게 반응하고 쉽게 용서하고 감정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고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허점입니다. 그는 위안을 얻는 반면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인정을 받는 반면 당신은 균형을 잃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교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과 존중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연락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공허함을 느꼈거나 호기심이 생겼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향수에 젖어 있다고 해서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감정이 아닌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리를 두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조심하는 것이 차갑거나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보호는 원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불편할 때 사라져버리는 사람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경험했잖아요. 너무 빨리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안녕이 그의 관심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할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악순환을 강화할 뿐입니다. 문자나 전화를 노력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노력은 후속 조치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서둘러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관찰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답장하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거리감, 불확실성, 그리고 감정적 간극을 만들어내며 누군가가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이러한 간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는 침묵에 대해 언급했는가? 책임감을 보였는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예라고 말하고 싶더라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덥석 응답하지 않고 순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마음의 평화를 저버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한 사람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교류는 특권이지 누군가의 일시적인 관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 돌아올 때마다 그 기반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는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끝내는 것은 종종 이미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계속 쫓는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나타날 때 당신의 본능은 답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하지만 그런 에너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당신을 가두게 합니다. 사실 관계를 끝내기 위해 그의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관계를 끝내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은 과거의 대화 마지막 문자 메시지, 당신이 했던 말과 하지 않았던 말을 되짚어보며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만 하면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당신을 덫에 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얻더라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확함은 조용합니다.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연락해오면 관계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대화 사과, 그리고 그토록 기다려온 감정적인 해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성 심리에 따르면 침묵은 반성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관계를 회피하려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깊은 대화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당신 생각이 나서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그 충동을 미완의 문제로 이어지게 두지 마세요.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평화는 해답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할 때 오는 겁니다. 만약 그의 행동에서 일관성이 없었고 소외감을 느꼈으며 그의 침묵이 안정감 대신 스트레스를 주었다면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명확함을 얻은 겁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관계 정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미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더 건강한 방법은 왜 그랬을까? 라고 묻는 대신 따라 다음에 무엇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에도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깔끔한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이 당신을 혼란에 묶어두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후회한다거나 혼란스러웠다거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그의 침묵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바꾸지 못하니까요. 그의 부재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마무리 멘트가 없었다고 해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쫓는 데는 생각보다 더 많은 대가가 따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치유를 지연시키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갈망하도록 신경계를 길들입니다. 상대방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대해 변명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고 해서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이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꾸준히 나타나지 않고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답장을 해줄 의무보다 자신에게 평화를 줄 의무가 더 큽니다. 그리고 평화는 항상 마무리를 통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일관성 없는 행동, 최소한의 노력만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정한 용기는 더 이상의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일시적인 연결감을 얻기 위해 다시 혼란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무슨 의미였는지 묻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좋은 느낌인지, 안전한 느낌인지, 성장의 기회인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로 거기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함만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의 변명이 아닌 그의 노력을 따라하세요. 이것이 자존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과 불안감에 따라 반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가 침묵 끝에 마침내 연락해 왔을 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감정적 노력을 쏟아붓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무심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그와 같은 에너지를 맞춰주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침묵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그가 만들어낸 감정적 공백을 메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소통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연기일 뿐입니다. 남성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그들의 노력 대신 변명을 되풀이하면 그들은 노력을 덜 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성들의 변명은 흔히 바빴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노력이 아니라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조금씩만 관심을 보이는 동안 당신이 이해심과 감정적인 개방성으로 대응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존재를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균형입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 변명 뒤에 숨어 당신이 감정적인 부담을 짊어지길 바라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사라진 사람에게 부드럽게 반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존재감 소통, 그리고 감정적 책임감입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신뢰성조차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의 메시지가 한 문장이고 3주나 늦었다면 당신의 반응도 장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지나치게 이해심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당신의 유연성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준을 통해 배웁니다. 그의 에너지가 일관성이 없다면 당신이 그에 맞춰 당신의 시간적 여유를 줄이는 것이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초점을 바꾸세요. 그가 당신의 부재로 생긴 공백을 알아차리도록 하세요. 서둘러 그 공백을 메우려 하지 마세요. 남성 심리에 따르면 남자는 집중력과 꾸준함이 필요한 일을 더 존중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명 대신 노력을 보여주면 그의 뇌의 깊숙한 곳, 즉 노력의 결실을 알아보는 부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쉽고 도전이 없다면 그는 호기심을 잃고 감정적인 교감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면 그는 무엇이 제공되고 무엇이 제공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감정적인 설명과 실제 노력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는 돌아왔을 때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등 옳은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을 고치기 위해 행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가 연락했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후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가 문자만 보내고 전화는 안 하거나 답장은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 발짝 물러서야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의 변명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그의 불완전한 모습에 묶어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의도적이며 명확한 에너지만을 반영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수준에 맞춰 성장하거나 물러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애원하거나 대립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관계의 역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주는 것 이상을 주지 않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지켜보는 것은 환상이 아닌 현실에 발을 딛고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감정적인 빚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거나 여전히 변명 뒤에 숨어 있다면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성장할 의지가 없는 곳에서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경계를 설정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가세요. 상대방이 침묵을 깨고 다시 연락해오는 순간 당신의 반응은 그 이후 모든 상황의 분위기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하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미 당신은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 역학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잠수 타거나 연락을 끊은 남자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당신의 평화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신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히 감정적 버림을 겪은 후의 감정은 항상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 두려움,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계는 이러한 모든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계는 당신의 명확한 판단력을 지켜주고 당신의 감정적 공간은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여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대화가 개인적인 기준보다는 감정적인 솔직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 없이 솔직하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신의 투명함이 가르쳐 주기를 바라며 연기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 심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히 밝히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다시 꼬이기 시작하죠.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건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싶다면 일관성이 필요해.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시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와 같은 말이죠. 이건 분노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애원하지 않고도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불안정했던 관계에 다시 빠지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가 드디어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고 해서 당장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침묵이나 친절이 오해받을까봐 즉각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진정한 남자는 경계를 거절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대답입니다. 진지한 남자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졌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으면 과거의 감정이 빠르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공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가 변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때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순간적으로 좋은 느낌이 들더라도 경계를 먼저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신의 감정은 직감이 피하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 심리학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이 얻어낸 것을 존중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직면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는 매력이나 타이밍으로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에 앞서 책임감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반응에서 자존감으로 관계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구조는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부터 분위기를 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피지 않았고 그를 밀어내지 않으려고 말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직 감정적인 안정과 노력이 허용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만이 진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람에게 당장 마음을 열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의 평화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를 줘야 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애쓰거나 과거의 패턴에 빠지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더 강인하고 더 확고한 경계를 가진 자신을 선택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처럼 반응하세요. 당신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완전히 새로운 장의 첫 줄을 쓰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 흐름을 주도할 것입니다.